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위안번호 2020-31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회 임시의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받고 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표로 투표된 안건입니다. 개정위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의 및 기구, 각 협의체 및 사무의 업무,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임기와 위원장 연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및 심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을 발의한 이혜원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위안번호 2020-31-1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실무분과와 사무국은 각각 다른 기구임에 따라 실무분과 및을 실무분과로 입법 예고 의견 반영에 따른 전문위원 심의사항을 수정하고 국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실무분과 및을 실무분과로 안 제6조 제1항 중 제14호를 제12호로 안 11조 2항 중 이상의를 이상 50내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자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이혜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원 의원입니다. 수정안 발의하는 내용 외에 한 가지 제안사항을 좀 드리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제13조 회의 등에 관해서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 심의협의체, 실무분과 또 운영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회의 소집에 대한 횟수를 지금 그 협의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2회에서 3회로, 4회에서 6회로 뭐 이렇게 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 각종 위원회 시장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 예산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은 다 되어 있으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 때 누락이 돼서 불용 처분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목적은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격려를 하고 또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폐지 또는 아무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도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만 그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아마 실무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2019년도에도 연 42회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 실무분과 위원들한테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분과에 지금 연 6회 이상으로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연 6회 정도는 보장이 될 수 있는 수당 제공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으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수당이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후에 또 참석 수당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의 내용들을 한번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이원 의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수당은 2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회의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분과에서는 현재까지 지급을 안 하는데요.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무분과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약 실무분과가 우리가 7개가가 있습니다. 7개가에서 6번 이상 했을 경우 약 6,4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용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하고 행동하는 데는 실무분과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더 최소한의 수당을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경이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최소 수당으로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입니다. 이번에 조례 전체 개정을 하면서 네. 일부 검토가 조금 미흡해서 조금 또는 시행 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우리 조례에 담은 내용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좀 세밀하게 좀 파악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참여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구 조례에서 현행 조례 구조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예, 이제 개정안에는 그 항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이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는 맞습니까? 예, 위원 명단도 공개합니다. 이번 지금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빠진 거. 이것은 저희가 항상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내용에 상관없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예, 이 내용을 네. 저희가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예, 조례에서 뺀 걸로. 입법 공부하고 예. 이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알아야 그 수혜자들이 그 대상자들이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현행 조례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조례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 내용상으로 운영할 때는 현행과 같이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외에도 업무 전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협의체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봉사를 전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요구도 이렇게 또 정리해드려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알아야만이 또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3위 기능입니다. 239쪽입니다.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과장으로부터 이임받은 사항이나 또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증진에 관한 사항, 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임받은 사항이나 또 지원 내용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요. 광명시 사례에 보면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이 지금 첫 번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의 기능이 지금 우리 양평군 조례 이게 전부 개정 조례하면서 좀 사무의 기능이 많이 좀 축소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은 보니까요. 대표 협의체 업무에 지금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대표 협의체 업무를 포함해서 이 3항 2호와 3호와 4호와 여기에 거의 대부분 업무가 관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사무국의 업무는 거의 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거의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사무국의 기능이 그 법 제41조 2항의 그 타시군처럼 이렇게 좀 예.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분과장으로부터 이임받는 사항 이렇게 올려 있어서 좀 축소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무국의 기능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런 중요한 만큼 타시군은 사무국의 기능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빠져 있어서요. 앞으로 사무국의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법 그 업무 범위 확대를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네. 다음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규칙입니다. 243조 네, 제3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에 대하여 제12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최초의 임기는 어느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년 그 기존 의원들의 임기가 작년 12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새로 그 12개 읍면을 모집을 읍면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올 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원으로 다시 이원으로 선정된 분들, 그분들이 시작되는 거죠. 1월 예, 1월 달부터 처음 시작. 기능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조례를 읽을 때는 여기 읽을 때는 이 해석이 예. 이 조례는 좀 알기 쉬운 영어로 지금 해석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에 끝나고 올해 1월 20일에 예. 다시 또 재선임돼서 바뀌는 분들 계시고 계속 다시 또 연임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2조 1항 규정에 적용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1월 20일부터 2년 그렇죠. 임기하고 연임 한 차례 할 수 있다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지금 1월 달에 하는 것이 이 법 시행 당시에서 지금 쭉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네. 2년이 지금 1월 달부터 2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연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좀 개정하실 때는요, 이렇게 알기 쉽게 명확하게 좀 조례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잘 만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지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현행 조례에는 사무 관련해가지고 시행 규칙을 정한다 세워진 사항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284페이지. 현행 조례 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시행 규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법에는 조례에는 사무 규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현행 운행은 사무 규칙을 제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조례에 자체 운영 대책이 있습니다. 이건
새 규칙으로 아니 새 칙으로 해서 새 칙으로 해서. 해놓고 규칙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새 칙을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사무국에 대한 중요성 우선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감안하셔서 사무국에 대한 그 업무를 명확히 해주시고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이혜원 의원의 5명이 제출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의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2호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의 임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통합관리와 건전한 여관로 조성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 경로당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 증축 등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폐기사항은 없으나 모범 경로당의 정의 및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 등 연결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법령의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전진선 의원의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전진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32-15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모범 경로당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제3호 중 이용 인원이 많고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이라는 조항을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를 안 제16조로 하고 안 제15조의 읍면장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전진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원 의원입니다. 가장이 299페이지고요. 제10조 3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 단서조항에 보면 이제 마을의 재정상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비용 및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요. 사항이 이제 1항과 3항에 대한 부분은 이제 따로 군수가 정하는 부분으로 해놓으셨는데, 이제 먼저 정책 협의할 때도 그 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 그 지원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회의 그 결정 전에 사전 보고와 공유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기획예산논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정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이나 그 반영해야 되거나 재검토해야 되는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그 공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네, 전선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선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이제 분리돼서 운영되다가 이제 조례안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아주 집행돼서 적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매번 그 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경로당 운영이 또 마을회관 운영이 중구남 이렇게 좀 상실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잘 되신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그동안의 경로당 마을회관이 각각 있다가 합쳐지면서 아마 그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재산이 회관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적으로 운영되거나 마을에서 다른 정도로 이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마을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재산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그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진선 의원님과 관계관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전진선 의원의 5명이 제출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전진선 의원의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설 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외환번호 2028-33호 양평군 공설 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4월 6일 양평군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표된 안건입니다. 제정률과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래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양평군 공설 화장시설의 건립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공설 화장시설 건립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의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현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민대표라고 했는데 주민대표는 어떻게 정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대표는 저희는 이제 읍면에서 각 2분 정도씩을 대표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추천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각 읍면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계십니다. 뭐 이장협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따로 지칭을 안 하고 그런 지칭을 따로 안 하고요. 읍면에서 한 그 단체로만 이렇게 예정을 할 경우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목표 시켜놓고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5조 2항 보면은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고요. 여기 자구 수정에서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라고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다른 표현 같아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사실 표현을 그런 해. 의미 네. 네. 자구 수정료입니다.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송 중인 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수사과장장 네. 지금 3심 진행 중이고 저희가 그 의견도 아직 주에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낼 수 있는 그 자료들은 다 제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 있으시면 네. 뭐 법원 판결상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에 수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원영입니다. 이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지만 주민들 중에서 이 사설 화장장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잖아요. 입법예고 중에는 없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선생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설 화장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 관에서는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화장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법을 좀 위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어떤 뭐 이제 포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조례상이나 그런 쪽에다 사설 화장장을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는 좀 고려합니다. 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공설 화장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선생님? 네. 네. 이 341페이지에 그 제9조 2항에 보면 그 후보지를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게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설 화장장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의견이 모아지면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일단은 뭐 주민들의 찬성 여부가 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뭐 그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한도 두게 되겠지만 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의견이 모아진다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후보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한 후에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아마 교수님께서 이 후보지를 신청하는 곳이나 이런 곳에는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듣고서는 보니까 여기에는 포상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더라고요, 근거가. 맞나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게 된 후에 이제 공모를 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고 네. 또 한 가지는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8조에서 그 내용을 좀 이제 담았다고 봅니다. 그 화장시설 건립 대상지 주민이 뭐 그대 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 건립 대상지 주민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내용을 건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별도로 다 지침을 마련하고 네, 이 부분도 그 공모에 대한 부분과 그거에 대한 지원 사항은 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포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뭐 수당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종위원회가 아닌 이상은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지침이나 이런 사항들이 정비가 될 때 고의와 함께 좀 사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41페이지 그 9조 2항에 보면 이제 원면장이 행정리 단위의 어떤 의견 수렴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물론 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위 단위라고 하는 개념이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는 뭐 1, 2는 찬성하는데 1, 2는 반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의견 제출로 볼 것이냐, 또 문면장으로 이제 또 문면장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사례를 봤을 때 타시도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한 규정이 될 수 있는가라는 느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뭐 1이랑 1이랑 이제 근접해 있을 경우에 좀 다툼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 자체는 소속이 되는 지역에 있는 리, 1, 2가 됐든 2가 됐든 그 리에서 신청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뭐 이제 지역 인센티브 부분이 이제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따로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신청 주체는 어디가 되든 지역에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 리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근 시군, 다른 시군들에서 진행했던 거를 좀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저렇게 지역을 묶어서 하는 지역은 별로 없던 것 같고요.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양평군에도 건설 과장시설을 유치하겠다,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거죠. 네, 100% 담겨 있는. 네. 만약에 읍면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으로다가는 이제 첫 번째가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인근에 있는 광해 화장 시설도 사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군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그렇게 3가지 정도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공모를 신청을 받았는데 하는 곳이 없다라면 저희가 적당한 곳을 저희가 뭐 관에서 먼저 그 지역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먼저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어떻겠나라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건 뭐 정식적으로 방침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이 조례 지금 발의하기 전에 금년에 일부 의견을 한번 청취한 바는 있습니까? 뭐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단체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없고요. 이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예, 이게 우리 군의 의지가 이게 공설 화장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조례로 보고, 아까 전제한 것처럼 국면에서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담겨야, 이게 뭐 그냥 만들어 놓고 아예 주민한테 넘겨놨는데 또 없으니까 말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또 행정력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적극적인 그런 의지 표명이 있어야겠다. 의지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우리 군수님의 어떤 의지 표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네. 공설 화장 시설 관련해서 뭐 사업자도 좀 자기가 만나러 갔었고, 또 따님도 받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절충안이 있을까 싶어서 좀 가깝고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이제 뭐 가시고 또 향후 건축 허가 관련해서도 또 다른 부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면 뭐 이게 사실 주민들이 우려는 어떤 일로 확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일대가 지금 예정지 일대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의 묘수가 있습니다. 양평 출신 이중화 선생입니다. 공리 출신.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청나라와 모든 부만 경제를 세우신 직접 당사자입니다. 토문관계사에다가 한경도 관찰사, 묘소의 도지사입니다. 이분이 그 묘수가 거기 있어요. 묘수. 그러면 적어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지정이 안 됐으면 일대를 확대해서 이분은 지금 북한도부터 시작해서 연해주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과 소송 향후 국제법상 지금 독도 분쟁은 똑같죠. 통일이 되는 순간 중국과 북해주 연해주 다 이게 통관계사가 뭐냐면 백두산 정제비 보셨죠. 두만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썼어요. 종나라에. 토문강은 서간도 북간도 다 우리 거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요한 분이 지금 양평 고지아에 지금 현재 이걸 묘수 공설 화장시설을 설립한다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 차원의 지금 추모비와 청역화를 작업을 시작할 때요. 지금 너무 제가 양평군에서 간단하게 지역 향토문화 41호인가요? 41호로 지금 지정해서 그 일대가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이 공설 화장시설이 들어올 만한 전혀 지금 그래서 안 됐으면 경기도에다 요청을 해서 문화재 지정 연정 확대하고 그 진입로가 다 얽힙니다. 그래서 문화재 이렇게 중차대한 문화재가 있는데 무슨 화장실이 들어온다고 지금 그런 것들도 법적 변호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곳이 지금 저기 서정 중인 곳이요. 예, 바로 그 입구에 의원님께서 공설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는 이제 공설은 아니고 사설입니다. 어떤 지금 그 가로수 그쪽 말씀하신 사설인데요. 네네. 저도 사설이 양평군이나 정부에서 이게 좀 국가적인 인물의 묘수가 있어 문화재 정비구역인데 그 지역에 가면 뭐 이런 그 문화재 보호구역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이 지금 제대로 우리 분에서 예우를 안 했으니까 뭐 방정 예를 들면 2km라든가 3km라든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 일대를 좀 보호하는 또 사당도 짓고 지금 해할 거 제가 가봤더니 최근에 해내 간판 안내판마저도 약간 옆으로 휘어져 있고 누워져 있고 그래요. 또 그 옆에 상석부터 시작해갖고 묘소 관리가 제대로 안 이어서 옆에 묘소 관리청이라도 둬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거 국가에다 건의해서 국가 기념관 및 사당을 지어야 우리 이제 공양 선생보다 더 훌륭하게 모셔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공설 화장장이 사설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놓치고 있었으면 다시 한번 수술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자구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설 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